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전을 공부했는데요. 문제 풀이한 페이지 195쪽까지 질문사항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195쪽까지 질문사항 없나요? 자, 그렇다면 유전의 원리입니까? 문제가 217까지의 질문사항이네요. 다시 유전의 원리에서 217쪽까지의 질문사항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 218쪽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218쪽 사람의 유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사람의 유전이라 하더라도 멘델의 유전 법칙을 벗어나지는 않는데요.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크게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인자 유전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여러 인자가 관여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다인자 유전은 그 표현형과 개체수의 비율을 볼 때 이런 정규 분포가 그려지게 됩니다. 반면 단일인자 유전은 딱딱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군데로 끊어질 수도 있고 두 군데 이상으로 끊어지는 경우들도 있겠네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두 군데로 끊어지는 것은 뭐 미맹이다, 미맹이 아니다 하는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쪽은 뭐 혈액형이 대표적인 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은 유전자가 라지 스몰 A 딱 하나씩 돼 있는, 그래서 뭐 라지 A 형식이나 스몰 A 이런 형식으로 그런 형식을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A형이다, B형이다, AB형이다, O형이다 하는 식으로 혈액형 같은 놈들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딱 끊어지는 타입인데요. 뭐 미맹이다, 미맹이 아니다, 뭐 이런 혈액형이죠.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복대립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색체에 라지 A와 스몰 A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 또는 혈액형에 A형이다, B형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O가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서로 다른 형식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걸로 끊어지네요. 사람 유전 연구가 어려워요. 사람 유전 연구가 어렵다는 것은 멘델이 완두콩을 제시했던 것과 반대의 케이스가 됩니다. 완두콩은 한 세대가 짧고 형질이 뚜렷하고 임의교배, 자가교배 가능했죠. 근데 사람은 그러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의 대표적인 방법이 가계도 분석을 통한다든지 통계 자료를 낸다든지 그리고 쌍둥이, 쌍생아 연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단일인자 유전으로서 먼저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인자 유전은 유전인자가 딱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고 하나의 염색체에 있는 상중 염색체 두 개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상염색체에 있는 것과 성염색체에 있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중3 내신에 2학기 때 쳐야 되는 내용이죠. 미맹이라든지 뭐 혐아리, 뭐 쌍꺼풀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다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하면 성염색체에 있던 걸로 대표적으로 생맹, 혈우병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미맹은 라지 T와 스몰 T를 하는데 PTC 용액의 쓴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우성, 그러지 못해요 하는 게 열성. 혐아리는 혐아리가 되는 게 우성, 되지 못하는 게 열성.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미맹이에요 하는 사람은 스몰 T가 되는 거고요. 혐아리가 안 돼요 하는 사람은 스몰 U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유전을 하면서 가계도 분석을 한다는데요. 이 가계도 분석의 모든 메커니즘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 정상, 어머니 정상, 아버지 어머니와 다른 형질을 가진 딸, 이걸 찾는 겁니다.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정상, 어머니 정상에 아버지 어머니와 다른 형질을 가진 딸. 일단 부모 세대에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우성입니까? 열성입니까? 부모 세대에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열성. 이놈은 열성입니다. 이 형질은 열성인자입니다.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하면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미명에 대해서 미명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어머니도 미명에 대해서 정상이에요. 근데 아버지 쪽에 있는 스몰티와 어머니 쪽에 있는 스몰티가 모여서 스몰티가 된 거예요. 쌤, 성염색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정상, 어머니 정상에 유전병 딸은 뭐 미명이라서 뭐 유전병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유전병의 열성인자를 가지고 나온 이거는 상염색체 있습니다. 만약에 성염색체 있다면 아버지 XY가 되고 어머니 XX가 되는데요. 부모 세대에 없다가 피 나왔잖아. 열성인자는 얘기예요. X'이라고 써볼까요? 그럼 여기도 X'이면 아버지가 그 열성인자를 띄었어야 돼요. 그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 정상의 유전병 딸 항상 패턴입니다. 뭘 찾아라?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정상에 어머니 정상에 유전병 딸 나오자마자 이거는 상염색체 있고 열성인자다 하는 거예요. 쌤,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유전병이고 딸이 정상이면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상이 X 상염색체 있으면서 정상이 열성이잖아. 유전병이 우성이야.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척추가 굽는 척추 있잖아요. 그 유전병이에요. 예. 왜요? 무슨 일도 그 유전병이 우성이에요. 척추가 굽게 만드는 그게 유전병이에요. 상염색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유전 얘기할 때 우성과 열성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우성은 생존에 유리하다. OX. X. 우성은 개체수가 많다. OX. X. 아니랬어요. 우성이 아름답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우열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제1대에 나오는 게 우성일 뿐이에요. 그래서 척추를 굽게 만드는 그 윤자는 뭐라고요? 우성인자예요. 그러니까 척추 꿈에 있는 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참고로 이거는 상염색체 있습니다. 척추가 꿈은 두 부부가 잡종 타입이에요. 그래서 라잘 스몰알 해볼까? 그랬을 때 정상이 될 확률 얼마입니까? 예, 그렇죠. 4분의 1이에요. 선생님이 어릴 적에 살던 경남 진주에 저희 선생님 집 옆집에 그 슈퍼마켓을 하는 척추가 굽은 두 부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남자아이는 태어났는데 그게 한 20살 정도쯤 되면 이제 저게 발현돼요. 하지만 중고등학교 정도 시작부터 이렇게 굽어있지는 않아요. 근데 한 20살쯤 되면서 굽는데 심지어 진짜 많이 굽는 척추 많이 굽는 사람은 거의 180도를 굽어요. 어? 네? 척추가 아니에요. 뭐예요? 어? 그럼 이름이 뭐예요? 꼽추병. 노트다임 꼽추로 행사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꼽추. 알겠습니까? 비읍 몰라요? 꼽추. 뭘 생각하는 거야? 책 이름 그걸 몰라? 그래서 심하게 굽는 사람은 180도 정도 이렇게 말 그대로 가슴 말 그대로 접히는 거. 이게 접혀요. 어떻게 그걸? 유전병이 그렇게 발현돼요. 아쉽게도 뭐 어릴 적에 그 나도 이제 뭐 서울 올라왔고 그 사람들도 이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 남자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정보는 없어요. 어쨌든 그 꼽추 부부들 사이에 남자아이가 하나 태어나 있었던 것까지는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모 세대에 없던 유전병, 아들이 태어나면 이게 상염색체 있는지 성염색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딸이 태어났다면 열성이고 상염색체 있습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모든 유전 강의도 분석의 기본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버지 정상, 어머니 정상에 유전병 딸 찾으면 그 유전병이 열성이고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하나가 똑 떨어지는 건데요. 반면 혈액형은 북대립이라 해서 라지 스몰이 딱 두 개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A가 올 수도 있고 B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O가 올 수도 있겠죠. 참고로 혈액형 A, B, O, C의 혈액형도 역시 단위 인자 유전인데 하나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유전자의 조합이 A, B, O 세 가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A하고 B는 우열을 가릴 수 없고 O에 대해서는 우선입니다. 따라서 혈액형이 A, B, O 식 혈액형으로 A형이요 하는 사람은 라제일 수도 있고 AO AO일 수도 있습니다. 아 B형은 어떻게 된다고요? BO B에 BO. 그러면 AB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B 그렇죠. AB형은 AB일 수밖에 없죠. AB형 그래서 무조건 잡종 타입이에요. 그렇다면 O형은요? OO 예, OO 되어서 순종 타입이 되겠습니다. 물론 CSABA라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건 여러분한테 필요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나중에 뭐 논외로 한 번 더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ABOC 혈액형에서 아버지 A형이고 어머니 B형이래. 근데 자녀가 O형이 나왔대. 무슨 뜻이야? AO BO였는데 그렇죠. A고 B고 사이에서 OO 나올 수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AB도 나올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가족 4명,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했는데 가족 4명의 혈액형이 다 달라요 라고 했었을 때 대표적인 것이 AO, BO 사이에서 O형과 AB형 나오는 거예요. 네. 그거 말고도 AB형과 O형 사이에서는 어떤 타입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A형과 B형이 나올 수 있죠. 이때는 AO 타입과 BO 타입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물론 이 경우에도 조금 더 나간다면 A형이라든지 B형도 나올 수 있겠죠. 자녀의 혈액형이 4가지가 다 나왔대 하면 이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혈액형 4명이 다 달라요 라고 한다면 이해됐습니까? 물론 뭐 AO, BO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주 얘기해드렸던 중에 하나가 쌤 집의 강의도이었어요. 아버지 B형이고 어머니 O형인데요. 그래서 나는 B형이에요. BO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나는 비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중이가 썼어요. 여동생은 30년을 O형으로 알고 살았답니다. 근데 뭐 차사고 한번 나서 수혈받을 일이 있어서 봤더니 O형이 아니라 B형이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여동생은 그 혈액형 뭐 성질하는 거 있잖아요. 성격 전형적인 O형으로 O형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30년 살았는데 B형이래요.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해 드린다고 서울에 모시고 이제 관절 수술하는데 어머니는 60년을 O형으로 알고 사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B형이래요. 이런 그러니까 나는 이제 B형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쌤 아내가 B형이에요. 네. 장인 장모님은 모두 다 장인 어른이 B형이고 장모님이 O형이고 그래서 아내는 BO예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내 아들 딸들이 O형이라 하나 있었으면 내가 B형인지 알겠는데 아들 딸도 B형의 B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유전자를 몰라요. 나는 아직 유전자를 몰라요. O형이라 하나 나왔으면 내가 B형인 줄 알겠는데
몸은 삐삐 아닐까요? 어? 근데 확률상 무조건 삐삐라고 우길 수는 없죠. 겨우 두 개밖에 안 됐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BO 사이에서 O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B형이 나올 확률이 얼마다? 4분의 3. 3이 되잖아요. 두 번 연속 B가 나올 수 있는 것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4분의 3이에요. 16분의 6. 확률이 60% 넘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BB인지 BO인지 아직은 내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래서 혈액형으로 성격 뭐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뭐 MBTI 뭐 하면서 사람 성격이 16개로 겨우 분석하는데 사람 성격이 16가지밖에 없어요? 못해도 70억까지는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채색 이렇게 상염색체 있는 것의 대표적인 놈으로 미맹, 혐아리, 그리고 혈액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성염색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부분이죠. 카메라 어디까지 나옵니까? 어디까지 다 나옵니까? 자, 그러면 성염색체 있는 걸로 세개해 보십시다. 성염색체 있는데 X염색체 있대요. 이거 보면 반성유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반면 Y염색체 있대요. 이건 남자한테만 일어납니다. 얘는 한성유전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이거 시험 나올까? 안 나와요. 이거 시험 안 나와요. 뭐가 나와? 반성유전. 여기 시험 나와요. 그래서 반성유전 대표적인 놈이 누구? 생명이죠. 생명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정상을 우리가 X라 쓴다면 X 프라임 이게 생명유전입니다. 근데 정상이 우성이네요. 네. 그래서 남자한테 정상이어요 하는 사람은 XY가 되겠죠. 남자인데 생명이잖아라고 하면 X 프라임. X 프라임 Y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X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받아요? 어머니한테 받아요? 어머니요. 어머니한테 받아요. 이해됐어요? 네. 혹시 자기가 생명이어요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반면 여자에 대해서 정상이잖아 하는 사람은 XX일 수도 있겠고 XX 프라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는 보인자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유전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상이에요, 표현형은. 반면 생명의 표현형은 어떻게 나오겠어? 생명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나오겠어? 그렇죠? X 프라임, X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생명입니다. 이해됐습니까? X 프라임이랑 Y랑 있으면 Y는 무시하고 그냥 예, 생명 유전자는 Y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계를 봤습니다. 아버지 정상이고 어머니 정상이어요. 됐습니까? 네. 아들을 한번 봅니다. 아들 보겠습니다. 아들은 어차피 아버지한테 Y를 받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보인자면 하겠어요. 어머니가 보인자면 하겠습니다. 어머니한테서 X 프라임 받을 수 있고 X를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생명 확률 몇 퍼센트? 2분의 1. 50%, 2분의 1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 볼까요? 딸은 아버지한테서 뭘 받아? 정상 X를 받아요. 네. 당연히도 어머니가 X를 주던 X 프라임을 주던 상관 없네요. 이해됐습니까? 아버지가 정상이에요. 네. 근데 어머니가 생명이래. X 프라임. 아들 받습니다. 항상 아들은 아버지한테 Y를 받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이걸 받든 저걸 받든 어쨌든 X 프라임입니다. 아들은 뭐다? 생명이. 네, 무조건 생명이군요. 딸은요? 무조건 생명이 아니에요. 예, 딸은 100% 보인자로서 정상이어요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 그럼 딸이 생명이랑 아버지를 생명이 아버지가 생명이랍니다. 가지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생명이라며요. 아직
어머니가 문제 아들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Y 관수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x 프라임을 주든 아버지가 y를 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x 프라임을 신경 쓸 거. 없어요. 어머니한테 x 프라임 받을 수도 있고 X 받을 수 정상 x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률 2분의 2분의 1이군요. 딸은요? 나도 이분을 그렇죠. 딸도 2분의 1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 중학교 내신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답이 외할머니 겁니다. 외할머니를 주면 아버지 정상, 어머니 정상인데 철수가 어느 정도 시험에 철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철수가 생명이랍니다. 이 생명의 유전자는 어디서부터 온 거다? 어머니로부터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위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외할아버지 정상이라네요. 이 x 프라임은 누구한테 왔다? 외할머니요. 외할머니한테 온 거예요. 외할머니 x 프라임이 어머니한테 철수한테 넘어가는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셨나요? 네. 그래서 성염색체에 있는 것의 대표적으로 생명을 들 수 있는데 생명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예, 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병도 x가 정상이고요. x 프라임이 열성인데요. 혈병은 이제 말 그대로 혈을 났을 때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x 프라임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이 여자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요. 사산되어서 나옵니다. 죽어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 혈병은 여자는 살아서 태어나진 않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떤 여자아이가 저 혈병인데요. 김미미 뭐 머니 뭐 도네이션 좀 해라 뭐 이런 거 하면 쌩가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좀 전까지 우리가 한인인자 유전을 소개했는데요. 그럼 이제 다인자 유전이 있겠죠. 그 다인자 유전은 피부색이라든지 뭐 체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유전인자가 관여해가지고 이런 종교 분포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밝은색 피부, 어두운색 피부 그것을 조합으로 만드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인자 유전은 뭐 현재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좋겠다고요. 단일인자 유전으로서 상염색해 있는지 성염색해 있는지 구분해야 되겠고 그래서 모든 유전 문제의 기본은 뭐다? 아버지 정상, 어머니 정상의 유전병 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딸을 찾는 순간 그 유전병은 상염색해 있고 열성이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위로 부모 세대까지서 열성 표현형을 찾고 그리고 정상이라면 그게 라제인지 라제 스몰인지 찾아내는 거죠. 있어요? 이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의 유전 218쪽이었습니다. 사람의 유전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계로 분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219페이지에 단일인자 유전으로서의 대표적인 것 그리고 복대립의 얘기들이 소개되고 있네요. 그리고 220페이지에 성염색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성 유전에서 Y염색체에 있는 것들인데요. 귀속털 과다증이라서 귀에 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인자 유전, 피부 색깔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221쪽까지 천천히 내용 정리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하십시오.